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한다. 몇 달 전 나는 이혼을 했다.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이 식었고 결국 서로를 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서로에게 아무런 원망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집을 비워야 했고 임시로 머무를 곳이 필요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형부였다. 형부는 오랜 시간 형과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면남 트럭 형의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와 나는 과거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형이 살아있을 때도 가족 행사에서 마주칠 때면 나는 형부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는 나보다 15살이나 많았지만 묘하게 말이 통하고 어떤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날 내가 짐을 들고 형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늦봄에 해질 무렵 주황빛 햇살이 그의 흰 셔츠를 물들였다. 왔구나. 그가 짧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나에게는 형이 생전에 쓰던 방을 내어주었다. 그 방은 여전히 형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화장대 위에 남겨진 향수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나는 순간 망설였지만 형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괜찮겠어? 불편하면 다른 방 정리해 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형부는 간단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준비해 두었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이 만든 잔주름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운 온기가 있었다. 식사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와 함께 여름 초입의 기운이 느껴졌다. 문득 형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일상적인 소리에 나는 괜히 마음이 편해졌다. 잠들기 전 나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형부와 단둘이 있는 이 공간, 이 밤, 이 적막함이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 후 나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향하는데 이상하게도 형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고 그 안에서 그는 거울 앞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고요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형부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잠이 안 오나 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차 한 잔 마실래? 밤에는 따뜻한 게 좋아. 우리는 다시 거실로 나와 앉았다. 그가 끓여준 국화차를 마시며 나는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다. 형이 떠난 후 외로웠다는 이야기, 나의 결혼 생활 이혼,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마음 한켠에 이상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다음 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이어지게 될 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형부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내 심장은 조용히 두근거렸다. 자려고 눈을 감아도 자꾸만 그 순간들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나를 다시 깨웠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 낮고 억눌린 숨소리, 형부 방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걷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그런데 형부 방의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낮에는 열려 있던 그 문, 이번에는 조금 더 벌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호기심인지 불안인지 모를 감정이 나를 밀어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함께 그 안에서 들리는 숨죽인 신음소리. 그리고 낯선 이름을 부르는 낮은 음성.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충동적으로 문을 열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내 모든 상식을 무너뜨렸다. 형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셔츠 단추는 몇 개 풀어져서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무겁고 농밀한 공기가 가득했다.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은 얼어붙은 듯 했고 눈도 떼지 못했다. 미안해,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모습 보일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돌려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힘들었지 요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꾹꾹 눌러온 감정들이 터지듯 쏟아졌다. 나 너무 외로웠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따뜻한 품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다. 형의 향기, 기억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선을 넘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믿으며 모든 것이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혼란 속에서 눈을 떴다.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공허했다. 형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잘 잤어. 그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 사이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밤이 모든 것을 바꾸었음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겨났다.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피하게 되는 시선.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흐르는 미묘한 공기.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오직 우리 둘만이 알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날들이었다. 형부와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침 인사를 나누고 각자 일상을 보냈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서 머물렀고 형부는 매일같이 조용히 나를 챙겨주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감춰진 긴장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눈빛 하나 몸짓 하나에도 숨겨진 감정이 엿보였고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거실로 나와 다시 국화차를 끓였다. 부엌의 불빛에 이끌려 형부도 방에서 나왔다. 오늘은 유난히 늦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조심스럽지만 익숙한 자세였다.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꺼내놓았다. 그날 밤 후회하지 않나요? 내가 먼저 물었다. 형부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후회보다는 혼란스러웠어. 네가 내게 그런 의미가 될 줄 몰랐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나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이 단지 충동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형, 언니가 알면 어땠을까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매일같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너와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하더라.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려는 듯 말없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아주 묘하고 깊었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함께였다. 더 이상 선이라는 감각도 죄책감이라는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감정만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형부가 만든 아침밥을 먹으며 묘한 안정을 느꼈다. 형부도 웃으며 계란 프라이를 내 접시에 올려주었다.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내가 샤워를 하고 나오던 순간 형부의 전화기 화면에 떠있는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 내일 돌아갈 거야. 갑작스럽게 일 취소됐어. 형부한테 말해줘. 발신자는 언니의 딸 형부의 조카.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문자 아래 내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도착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 그 여자, 아직도 네 집에 있어 조심해. 이웃들이 수군대고 있어. 숨이 턱 막혔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었다. 형부가 그 문자를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형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형부의 방이 아닌 내 방에서 혼자 잤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감정에 삼켜지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어제의 밤은 아직 내 마음에서 가시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어제의 문자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수군거리는 이웃들, 그리고 그 여자라는 표현이 나에게 씌워진 낯선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모든 감정과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이상한 관계로 비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부엌에서 형부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말없이 테이블에 앉은 나를 향해 따뜻한 잔을 밀어주었다. 오늘 나가서 잠깐 바람이라도 쐴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뭔가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동네 근처 작은 호숫가로 갔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다. 물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형부는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내 언니, 마지막까지도 내 걱정을 했었어.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하다고.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을 잊은 적 없어. 그건 진심이야. 하지만 너와 있을 때 그 죄책감이 이상하게도 사라지더라. 그 말은 아프면서도 위로가 되었다. 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는 생각에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나는 아주 조용히 물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부 도착했어요. 저녁 전에 도착할게요. 조카가 보낸 문자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 짐 싸야겠어요.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손이 떨렸다. 그 방은 이제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형의 향기보다 형부의 천이 더 짙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옷을 개고 화장품을 정리하며 나는 눈물이 났다. 아무리 정리하려 해도 감정은 짐처럼 접히지 않았다. 형부는 내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가지 마. 아니, 지금 가지 말아줘.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형부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나를 막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약속 하나만 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건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남기자. 나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요.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형부는 끝까지 내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아프도록 느껴졌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요, 형부. 그리고 미안해요. 며칠이 지났다. 나는 친구 집에 잠시 얹혀 살며 일을 다시 시작했다. 몸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형부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습관처럼 아침이면 그가 내어주던 커피 향을 떠올렸고 밤에는 조용한 국화차의 온기를 그리워했다.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형부였다. 잘 지내고 있니?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오늘은 유난히 집이 조용하네. 짧은 메시지. 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그리고 그냥 화면을 꺼버렸다. 잊기로 했으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기기로 했으니까. 그날 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에 비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형부가 아니었다. 언니, 나 왔어요. 오늘 삼촌 집에 들렀는데 좀 이상했어요. 조카의 메시지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인데? 조카는 곧 사진 하나를 보내왔다. 현관 앞에 떨어져 있는 손수건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메모. 우리의 밤은 조용했지만 뜨거웠다. 기억하고 있어. 숨이 턱 막혔다. 그건 내가 형부에게 남겼던 단 한 번의 메모였다. 내 방 책상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무도 몰랐을 그 종이 한 장.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집안에 들어왔던 걸까? 아니면 형부가 일부러 꺼내놓은 걸까? 삼촌은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누구한테 편지 온 것 같다고.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모든 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다음날 아침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야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 메모? 왜 거기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누가 우편함에 넣고 간 것 같더라. 나도 놀랐어. 그걸 조카가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젠 끝났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그의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어쩌면 우린 너무도 많은 감정을 남겨둔 채 단지 피하려고만 했는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조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그냥 언니한테는 묻지 않을게요. 우리 모두 서로 모르는 척 지내요. 그래야 가족이니까. 그 한 문장이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이기도 했다. 밤이 되었다. 나는 다시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날의 숨결, 그날의 온기,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형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외로운가요? 그날 밤 나는 형부의 이름을 부르지도 다시 연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꿈속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거실에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몇 달이 지났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계절은 변해해 갔지만 내 마음속에 그 밤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삶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고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출근하고 웃고 밥을 먹었다.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 밤 이후로 달라진 눈빛이 나를 스스로 낯설게 했다. 형부에게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 역시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가라앉아 버렸다. 어쩌면 그게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일하던 카페에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형부였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수척해 보였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조용하고 따뜻한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나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싶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야. 그는 조용히 앉지도 않고 커피도 주문하지 않았다. 마치 이곳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는지를 보여주듯 그저 서 있었다. 이제 나도 떠나보내려고 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언니 사진이 걸려있던 방 이제 정리했어. 오래 걸렸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의 우리도 이제 보내야 할 것 같아. 말끝에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유리병 하나. 안에는 마른 국화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그날 우리가 마셨던 차에서 꺼낸 거야. 말려두었지. 언젠가 너한테 주려고. 나는 손을 떨며 그 병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 담긴 작은 꽃이 마치 그날 밤의 기억처럼 작고 조용하게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우리 잠시 서로의 외로움을 품어준 것뿐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움도 미련도 아쉬움도 모두 그 뒷모습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날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 순간은 진심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있잖아요. 그 기억 저는 평생 간직할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조용히 그리워한 적 없었거든요. 마침내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긴 외로움 끝에 잠시 머문 작은 온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만큼은 내 안에서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진실도 있어요. 비록 아프더라도 영원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야 할 진실이죠. 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는 살며시 커튼을 흔들었고 집안은 고요한 숨결로 가득 찼죠. 긴 이야기가 끝난 뒤 마음 한켠이 허전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그 사람과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대신 조용한 온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했던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밤에 우리 둘은 서로에게 가장 솔직했단 거죠. 어쩌면 그건 사랑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는지도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눈빛, 아무 말 없이 건네던 따뜻한 찻잔 하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내 안에서 조용히 잠들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디 이 밤만큼은 조용히 평온하게 잠들 수 있길 바래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남겨진 작은 이야기 하나가 당신의 숨결을 따라 아주 천천히 사라져 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 깨어 있다면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멀리 흘려보내요. 그리고 부디 따뜻한 꿈속에서 만나길